안녕하세요. 부산대학교 교육학과 먹물레이라고 합니다. 오늘 발표 주제는 제한중국인 유학생의 심리적 계약에 대한 내러티브 연구, 기대, 충돌, 그리고 회복의 이야기입니다. 이 연구는 제가 박사 과정에서 진행한 것으로 공동 연구자로 조웨이통, 김민주 선생님이 함께 참여했고 김문빈 교수님께서 지도해 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연구의 배경과 목적, 방법, 그리고 주요 결과와 시사점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6명의 제한중국인 여학생들이 들려준 기대, 충돌, 회복의 이야기를 사례 중심으로 공유드리겠습니다. 최근 고등교육의 국제화로 각국은 우수한 유학생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국은 학령 인구 감소와 지방대학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국가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중국인 유학생은 규모가 가장 크고 지속성이 높은 핵심 집단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기대와 현실 사이의 괴리에서 비롯되는 심리적 어려움은 아직 충분히 조명되지 않았습니다. 이를 분석하기 위해서 저는 심리적 계약 이론을 적용했습니다. 심리적 계약은 개인과 조직 간의 공시적 기대와 인식을 다루며 본 연구에서는 이를 기대, 충돌, 회복의 틀로 확장해 유지해서 유학생 경험을 이해하고자 했습니다. 심리적 계약은 개인과 조직 간 상호 의무에 대한 주관적 인식으로 공식 문서가 아닌 암무적, 비공시적 기대를 포함합니다. 원래 공유 관계에서 출발했지만 교육 환경으로 확장되어 교육 과정, 교수법, 행정 지원, 대인관계 등 다양한 영역에서 형성됩니다. 마지막으로 심리적 계약에서 교육 관련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경우 학업 관련 정서 반응, 소속감 저하, 학업 참여도 감소, 심지어 종로 탈락 의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국내 심리적 계약 연구는 대부분 기업과 조직 맥락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교육 환경, 특히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매우 드문 상황입니다. 이혜경 조봉순의 분석에 따르면 국내에서 발표된 50여 편의 실정 연구 중 단 5편만이 계약의 내용 구조에 주목되고 대부분은 계약의 이행 여부나 위반 인식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교육적 맥락에서 심리적 계약이 어떻게 구성되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변경하는지 탐구하는 연구가 부족함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이번 연구는 이러한 공백을 메우고 국제 학생 지원 정책의 실질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번 연구는 내러티브 탐구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연구 대상은 부산 소재 A대학교 석박사 과정에 재학 중인 중국 국적 유학생 6명입니다. 자료 수집은 2차 신청 명담을 중심으로 진행했고 필요시 3차까지 비대면 명담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분석은 크게 세 단계로 나누었습니다. 첫째, 기대 형성 단계. 유학생들이 입학 전과 초기 시기에 형성한 심리적 기대를 파악했습니다. 둘째, 현실 충돌 단계, 학업, 대인관계, 행정, 지원 측면에서 기대와 현실이 충돌한 경험을 분석했습니다. 셋째, 회복 전략 단계, 충돌 이후 기대를 어떻게 조정하고 심리적 회복을 시도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자료 분석은 명담 내용을 전시한 후
서사 단위 추출, 범주화, 사례 비교 분석의 순서로 진행했습니다. 오른쪽의 표에는 참여자의 성별, 연령대, 전공, 현재 학기 단계, 제한 기간을 정리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연구 방법을 통해 참여자들의 기초 심리적 기대를 5가지 범주로 도출했습니다. 먼저 그중 첫 번째 단계인 기대 형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문화적 기대입니다. 참여자 C는 밖의 세상을 한번 보고 싶다라고 말하며 다문화 교류와 한국 문화 체험에 대한 기대를 드러냈습니다. 둘째, 학업적 기대입니다. 참여자 B는 박사 과정에서 전문성을 강화하고 연구 성취를 이루고 싶었어요 라고 말해 교수의 학문적 지도와 연구 성취에 대한 기대를 보여주었습니다. 셋째, 관계적 기대입니다. 참여자 D는 교수님과 수업 전후에 자주 소통했습니다. 동기들과 선배들이 학교 생활을 도와주었어요 라고 말하며 존중과 신뢰를 기반으로 한 교수 동료 관계에 대한 기대를 나타냈습니다. 넷째, 제도적 기대입니다. 참여자 A는 단계별 계획표가 있어서 각 시기에 무엇을 해야 하고 어느 정도 노력해야 하는지 알 수 있었어요 라고 말하며 세계적인 행정 지원과 안정적인 제도 환경에 대한 기대를 드러났습니다. 다섯째, 발전 기대입니다. 참여자 A는 또 학기를 취득하면 직장에서 더 높은 수준의 기관으로 옮겨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라고 말하며 경력 경쟁력 강화와 진로 확장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나타났습니다. 네, 다음은 참여자들이 경험한 계약 위반 사례입니다. 첫째, 학문적 측면입니다. 참여자 F는 연구 방향이 맞지 않아 혼자 연구하는 느낌이었다라고 말하며 지도 부족과 연구 방향 불일치를 호소했습니다. 둘째, 제도적 측면입니다. 참여자 E 등 각종 인정 절차와 모든 과정이 너무 번거로워서 이 점이 저를 가장 힘들게 했어요 라고 말하며 복잡한 행정 절차와 부족한 지원이 큰 어려움이었다고 했습니다. 셋째, 문화적 측면입니다. 참여자 A는 사실 다문화 환경이 아직 완전히 구축되지 않았어요 라고 말하며 언어 장벽과 소속감 결여를 지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참여자들이 심리적 계약의 충돌이 이후 선택한 회복 전략입니다. 첫째, 인지적 재구성입니다. 참여자 C는 비록 공개 발표는 하고 싶지 않지만 이런 방식이 확실히 제 한국어 실력을 높여주고 잠재력도 발휘하게 해줘요 라고 말하며 기대를 조정하고 경험의 의미를 새롭게 해석했습니다. 둘째, 관계 재정리입니다. 참여자 D는 불필요한 갈등을 피하고 저를 지지해주는 사람들과 관계를 유지했다라고 말하며 지지자 네트워크를 선택했습니다. 셋째, 자기 개발입니다. 참여자 A는 제 실전 목표는 졸업이에요. 우선 가장 핵심적 문제부터 해결하려고 해요. 라고 말하며 실제 학습성과 달성에 집중했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4가지 논의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심리적 계약은 고정된 약속이 아니라 변화와 재구성이 가능한 심리적 구도입니다. 참여자들의 경험에서 초기 기대가 시간이 지나고
상황이 변함에 따라 조정되고 새로운 의미로 재해석되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둘째, 계약 위반이 반드시 관계 단절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일부 참여자들은 위반 상황을 관계 복귀 대신 인지적 전환의 기회로 삼아 오히려 적응력을 높였습니다. 셋째, 인지적 조절 역량이 요 학생의 적응력과 심리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기대와 현실의 차이를 긍정적으로 재해석할 수 있는 학생일수록 학업 지소 의지와 정서적 안정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 맥락에서 심리적 계약 이론의 확장 가능성입니다. 기존 조지 심리학 중심의 논의를 넘어 본 연구는 학생 지원과 교육 정책 설계에도 심리적 계약 관심이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네. 앞서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번 연구가 제시하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입학 전후 현실적인 정보 제공을 통해 이상화된 기대를 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유학생의 초기 적응 과정에서 불필요한 심리적 충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지도 교수와 학생 간의 장기 소통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정기적인 피드백과 상담을 통해 연구 방향 불이치나 학업 어려움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습니다. 셋째, 문화 적응과 심리 회복력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심리적 계약의 회복 전략에서 보았듯이 적응력은 학업 지속과 심리 안정의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넷째, 정체 수립 시 심리적 자원에 대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단순한 행정 지원을 넘어 정서적, 심리적 안정 장치를 포함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문화 교육과 구제 학생 지원의 질적 향상이 가능합니다. 이번 연구의 결과는 한국 대학이 다문화 환경을 더욱 포용적으로 설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연구의 기대 효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기대, 충돌, 회복 서사는 유학생 적응 과정을 이해하는 새로운 분석 틀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유학생 지원 정책이나 프로그램 설계에 보다 체계적인 접근이 가능해집니다. 둘째, 필연적 시사점으로 제도적, 관계적, 심리적 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대학과 정책기관이 상실적인 개선안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셋째, 학문적 기억으로 심리적 계약 개념을 교육 맥락으로 확장하여 적용 가능성을 입증했습니다. 이는 향후 국제 학생 연구와 다문화 교육 연구의 이론적 기반을 넓히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